하락장의 그 마무리 단계고 무상향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빨리 사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재환이 벌써 이제 2022년 12월이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네. 솔직히 저자님의 1년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뭐 부진했고요. 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락장이었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2월에도 또 하락장이 왔고 또 6월에 대폭락장이 왔고 또 9월하고 10월에도 대폭락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코로나 사태 때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어요. 3월에. 그래갖고 그때 그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손절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잔고를 축소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뭐 오늘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뭐 이러다가 이제 그 결국은 뭐 하다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3월 한 달에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잔고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뭐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부터 인플레 뭐 기타 아주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그래갖고 하여간 올해는 뭐 그 마이너스만 나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그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의 하락을 중장기 투자하는 분보다는 좀 더 그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단기 투자도 그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고 지수가 고점 대비 그 30~40%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고 저희 같은 단기 투자자들도 올해 같은 장에서는 그 손해만 보지 않았어도 크게 선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네네. 우리나라는 작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36,800원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계속 지금 1년 10개월 동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제 과거 10년 동안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장이 길게, 또 거기다가 하락만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폭락까지 겪으면서 떨어진 장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무려 고점 대비 36%,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39%나 떨어졌었거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그렇게 떨어졌어도 45%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번에 조금씩 내려오면서 무려 그 37%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난 하락이죠. 근데 이 하락이 코로나 사태 때는 그래도 한 달 만에 저점을 팍 찍고 다시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지리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많은 통화개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망을 해서 장을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거래량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거의 반토막,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좀 반등해서 지금 한 2,500 조금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식 뭐 지수 관점에서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을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사야지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 3,300에서 떨어질 때 나는 2,400만 가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2,200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400이 다시 반등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51,800원 하는 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또 못 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차피 그 하락장의 그 마무리 단계고 이제 제 생각에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네. 지금 빨리 사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돈 버는 종목 이제 네. 또 저자님께서 좀 가져와 주셨다고. 예, 예. 저는 이제 주로 단기 투자 위주고 중장기 투자 위주가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선별해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갖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그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 중인 그런 종목들을 한 20개 갖고 왔는데 그걸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느라는 종목이죠. 이게 보면은 그 월간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에 6,610원 갔다가 최근에 10월 달에 1,225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토막이 났죠. 엄청 떨어졌는데 지난 8월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때 8월에도 한 1,0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상승하려 그러다가 9월, 10월에 또 대폭락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11월에 반등량을 딛고 올라왔는데 최근에도 이때 11월 15일 날 한 2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횡보 기간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중장기가 아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2,250원이나 2,500원 이상으로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 모양을 봐도 이렇게 확연하게 도는 모습이 보이시죠? 혹시나 그러면 이런 종목 뭐 매도가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되게 그날에 이제 종가로 사고 파는 거는 그 매수가의 10% 정도 이익이 나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일단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갈 것 같다. 그러면 또 사고 더 가기가 힘들다. 이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럽니다. 이 종목은 혹시 지금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어디서 확인했어요? 세력이 들어온 거는 여기죠. 2022년 8월 25일이죠. 이때 1,0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나가질 못한 상황이거든요. 세력이 나가려면 500만 주나 최소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을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거래량 없이 9월, 10월 달 폭락장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또 최근에 그 11월 15일에 21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요 발생했을 때 11월 15일에 종가가 1,510원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약 10여일 동안 이때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세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느라는 종목이 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 정도 토막 난 후에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도 이거 보면은 뭐 한정 때는 12만 원까지 갔다가 10,00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올해 1월 22일 날 2450원까지 갔다가 538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여기 9월, 10월 폭락장을 마무리하고 여기 돌면서 이 바닥에서 10월 19일 날 33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11월 23일 수요일에 340만 주가 또 발생했고 또 11월 28일 월요일 날 450만 주가 발생하면서 이것도 굳이 3년을 동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그 11,000원이나 12,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이라는 종목도 보면 월봉을 보면 올해 3월 달에 26,200원까지 갔다가 5,000원도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5분의 1 토막 난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났다가 이것도 하락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 달 반, 두 달을 횡보 기간을 거쳤거든요. 두 달 반을 거쳤다가 확대해서 보면 11월 15일 날 690만 주가 발생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거래량이 8,600%나 증가했죠. 전에는 뭐 기껏해야 3만 주, 4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다가 이날 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250원에 마무리했죠. 그리고 690만 주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0여일 동안 이때 상한가 밑으로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 종목도 그 너무 고점 대비 그 5분의 1 토막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세력이 새로 진입을 해서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서연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동방. 동방도 보시면 올해 2월달에 13,458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수모를 겪었죠. 무려 6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습니다. 토막이 나서 횡보를 하다가 가까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거의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지난 11월 22일 날 3,200만 주, 무려 3,200만 주나 되는 큰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후 지금 한 7영업일째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할 때 음봉을 만들 때 거래량이 별로 상한가를 만들 때의 거래량보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눌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더 올리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 그다음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삼천리 자전거인데 이게 월봉을 보면 한때는 뭐 32,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뭐 15,000원을 넘었었는데 작년 5월 20일 날 17,300원 했다가 6,38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0월 12일 날 32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그 다시 반등을 하면서 10월 30일 어제죠. 10월 30일 날 210만 주가 들어왔고 오늘은 도치형으로 만들면서 플러스로 0.6% 플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토막난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입성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가격을 견인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삼천리 자전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MP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또한 이제 월봉을 보면 21년 작년 11월에 21,45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4,000원 가까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21,000원이 4,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거의 이것도 5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렇게 5분의 1 토막 났는데 최근에 11월 24일 날 1,100만 주, 무려 1,10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3,200%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후 5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 이렇게 HTS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봉을 만들면서 종가를 관리하고 있다. 일종의 고가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그 가격을 드라이브할 작정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텍 WB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최근에는 7,560원까지 갔죠. 이게 월봉을 보면 작년 9월에 역사적 신고가 7,560원을 기록한 후 최근에 그 1,600원 선까지 이렇게 밀렸죠. 거의 뭐 5분의 1 정도 토막이 났다가 여기 보시면 9월, 10월에 다른 주식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것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8일 날 263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전일 대비 무려 6,500%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이상을 일종의 약간 눌리다가 다시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되면 최소한 2,500원, 3,000원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비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C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TPC라는 종목도 이제 옛날에 한때는 2014년에는 14,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7,000원이 넘었었죠. 7,200원까지 올해 6월 8일 날 갔다가 다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난 11월 7일이죠.
이때 66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전일 대비 무려 19,000%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고가 놀이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눌려지고 있고, 이 눌림목 형성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눌림이 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세력이 이탈을 하는 징조이니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얌전하게 거래량 없이 내려오는 거는 내려온 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상승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바닥이 3,000원 그리고 3,500원 이런 게 확실시 돼서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분할 매수로 우리가 하면은 분할 매수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원 매수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환지교, 이 질환지교도 월봉을 보면 2018년에 16,487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난 6월 달에 엄청 떨어졌죠. 6월에도 폭락장이 와갖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7, 8월에 살아나는 듯 했다가 9월, 10월에 또 다시 폭락장이 오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때 6월에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3,500원 이상 지키면서 다시 이 종목이 턴했죠. 턴했는데 여기 보면은 10월 17일 날 120만 주, 또 그 다음 날도 110만 주, 또 최근에 또 11월 15일에도 440만 주, 아니 135만 주가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3,750원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로 봐서 이 주식은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5,500원, 6,000원 이상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째. 네, 그 다음에 PC 디렉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PC 디렉트는 뭐 작년 12월에 38,300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6,6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6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죠.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한 달 반 정도 흥보를 하다가 지난 11월 2일 날 46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늘리다가 또다시 11월 15일 날 그 거래량이 710만 주 발생하면서 전일 대비 2200%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6%나 상승했습니다. 그런 상승 후에 다시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일종의 그 눌림목, 살짝 눌리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그리고 이 눌릴 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세력이 아직 못 나갔고 세력이 이 종목은 최소한 13,000원 이상 15,000원, 6,000원을 향해서 다시 올릴 그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종목 봤고요. 네. 이제 딱 10종목 더 남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하임 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2021년 7월에 8,680원까지 올랐다가 2,500원 3분의 1 토막 났죠. 2,000원이 붕괴됐다가 다시 최근에 횡보세를 디디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는 100만 주, 그리고 또다시 11월 15일에 또 100만 주, 그리고 11월 25일 날 18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특이할 점이 9월 13일 날 그 거래량이 300만 주 발생하면서 300만 주 발생하면서 21% 올라갔는데 그 후 이렇게 가격이 내려올 때 9월 10월에 폭락장 때 거래량이 거의 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응축됐고, 이때 들어온 지난 8월에 들어온 세력, 8, 9월에 들어온 세력들이 털고 나가려면 최소한 4,000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G입니다. KGB가 아니고 KBG. 네, 이것도 월봉을 보면 상장 초기에 2019년 8월에 15,45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9월 30일 날
상한가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려 거래량이 340만 주 발생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2만 9천 프로나 증가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14%나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눌려서 이렇게 10월 달 폭락장과 아울러 눌렸지만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거래량이 1월 2일 날 580만 주 들어오고 또 11월 8일 날 300만 주 들어오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만약에 본인의 이때 새로 진입한 물량을 털려면 최소한 7,000원, 많게는 9,000원, 만원까지 끌어올려야 자기 이때 진입할 때 그 확보한 물량을 이렇게 털 수가 있다. 세력은 본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최소한 50% 내지 100% 이상 올려야 물량을 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팔면서 그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고 뭐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가격과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초단타나 단타, 그리고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어서는 달려들지가 않죠. 그러려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야 본인들 물량을 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도 보면은 월봉을 보면 한때는 뭐 2009년에는 21,500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2020년 11월에 3,990원까지 갔다가 거의 1,01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정도 토막이 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11월 7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530만 주나 발생을 했고 전일 대비 11,000%나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거래량이 무려 1,980만 주가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때 눌렸지만은 이 상한가 때의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1,500원 이상으로 그 종가를 마무리하는 거로 봐서 이 또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오면 이 종목도 2,000원 내지 2,500원을 향해서 발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벽산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벽산이라는 종목이 뭐 2015년에는 13,45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 4월에는 5,400원 다시 반등을 했다가 1,7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약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 10월 14일 날 거래량이 무려 1,190만 주가 발생했어요. 네. 전일 대비 뭐 3,300%나 늘었고 그 후에 약간 눌리다가 다시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 거래량이 폭발할 때 가격인 2,020원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2,26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력이 자기 물량을 털려면은 최소한 그 2,500원 이상 3,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야 이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뭐 거래량이 이때 10월 14일 날 무려 1,190만 주나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고점 대비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건데 이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신공영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을 보면 2007년에 35,000원까지 갔다가 그 후 계속 그 7,5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적 월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봉을 보면 작년 5월에 그 29,650원까지 갔다가 8,56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났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600일 최대 거래량 12월 1일 날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197만 주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890%나 늘었죠. 그래서 이런 횡보 기간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은어 비슷하게 쓰는 게 횡폭이다. 횡보 구간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기 투자의 경우는 그런 확률과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횡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공영도 마찬가지죠. 이화공영도 한때는 2007년도에는
25,000원까지 갔다가 뭐 2,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월 24일 날 5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3분의 1 정도 토막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310만 주 발생하면서 2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돌파했죠. 그래서 좀 전에 한진공연과 마찬가지로 횡폭이 발생했다. 횡폭.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한 거는 그리고 큰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이 저점에서 이렇게 빨간색 양봉의 돛지를 만든 거는 세력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음봉으로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봉으로 안 되고 양봉으로 하면서 이렇게 돛지를 만든 거는 세력이 종가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다시 상승을 하면 6,000원 이상을 향해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희건설이죠. 서희건설도 한때는 뭐 2,985원까지 갔다가 750원도 깨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7월 2일 날 2,37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100원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가면서 12월 1일 날 무려 1,06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400%나 거래량이 늘었죠. 이 또한 이제 2달의 횡보 기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한 횡폭의 구간이 형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파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제 눌려도 분할 매수로 하면은 분할 매수 부분까지 다 이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스터. 덱스터라는 종목에 보면은 11월에 53,000원까지 갔었죠. 이런 종목이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무려. 그러다가 이제 약 2달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11월 24일 날 그 거래량이 570만 주나 발생하면서 그 21% 상승했습니다. 전략 후강의 형태로 상승을 하고 그 후 오후 영업일 동안 일종의 고가 놀이를 하면서 계속 종가를 세력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 또한 세력이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윙이푸드죠. 윙이푸드도 보면은 2019년에 3,350원 하던 게 1,000원 밑으로도 빠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올해 4월 25일 날 2,285원까지 갔다가 9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0월 20일 날 1,300만 주나 무려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눌렸다가 또다시 10월 15일 날 240만 주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세력이 철저하게 다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1,300원, 1,4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 한국토지신탁도 2015년에는 4,480원까지 갔다가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3,080원까지 올라갔다가 1,310원까지 최근에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때부터 오늘 그 33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것도 일종의 횡보 기간을 폭발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종목 또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면은 1,600원을 넘어서 1,800원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종목을 그 세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특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갖고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의 그 이점을 이용하려고 세력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님 지금 20개 정도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도 뭐 탑 3 좀 꼽아주신다면 혹시라도 그를 골라본다면 20개 종목 다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라보면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 그걸 보면 26,000원 고점 찍고 5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에 세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1,450원까지 갔다가 4,000원 금방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세력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고가놀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덱스터라는 종목도 53,0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이 붕괴됐었죠. 네. 5분의 1 정도 토막이 났고, 그 후에 세력이 들어온 후에 이렇게 눌림도 형성하지 않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세 종목은 굉장히 전망이 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지금 저자님 말씀해 주신 20개 종목 전부 다가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도 좀 물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높게 들어간 세력 얘기고, 네. 지금 들어온 세력들은 네. 이제 새로운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대개 보면 뭐 3분의 1, 5분의 1 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격대에서 네. 이제 세력이 새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네.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들어온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좀 가장 강한 섹터나 약한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단기 투자에서는 섹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 개의 종목에서 이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차트를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이상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섹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대신 이제 단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지수 하락 시에 거래량 없이 막 떨어진, 아까 봤듯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거로 아주 강한 섹터죠. 그게 강한 섹터고, 약한 섹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지를 붕괴시키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약한 종목이다. 지금 진입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6,980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9월, 10월에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이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가 도를 때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도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보신 이런 서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거의 거래량이 뭐 9만 주, 10만 주, 7만 주 이렇게 없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 때는 무려 69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종목이 갈 때는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고점을 찍고 약한 섹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지가 자꾸 붕괴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꾸 붕괴되면서 내려와요. 최근에 다시 5만 원이 깨지면서 또 붕괴됐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굉장히 약한 섹터다. 또 뭐 다른 거를 들어보면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급등할 때는 이렇게 급등했지만 바닥 대비 무려 4배 올랐어요.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가 2,000원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1,800원이 붕괴되고 점점 지지가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은 약한 섹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니 소부장이니 화학주니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각 개별 차트별로 그 특성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